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주로 세 번째 떠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주 산업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요. 저는 오늘까지 세 번째면 너무 좋은데 네. 한 번 더 하면은 저는 좋겠지만 네. 교수님께서 뭐 정하시는 대로 가는 아이, 거니까요. 뭐 저희 PD님이 눈치를 너무 줘서 조회수 때문에 오늘은 우주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 예. 중국으로 가본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독자적으로 앞서가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사실 우주 개발, 우주 전략하면은 기술 혁신, 비용 네. 절감 이 두 가지가 축일 예.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내주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독자적으로 앞서가길 원하는 미국과 또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예.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원래 우주 개발하면 미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손에 꼽지 않습니까? 예. 양강 구도였는데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된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게 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특히 우주가 더더욱 놀라웠는데요. 예. 이건 러시아 내부 문서에서도 러시아도 충격을 많이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속도가 중국이 너무 빠른데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속도들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처음으로 중국이 100번째 위성을 자국 위성을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37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 위성 1호 올리고 100번째 위성 올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7년이었는데 예. 세 번째 100번 올리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은 4년 만이었어요. 세 번째 100번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201번부터 300번까지. 아, 네. 그게 몇 년이요? 그건 4년 만에 100개를 올린 거예요. 아, 그 전에는 37년 만에 100개를 예. 올렸다가 예. 진짜 빠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우주 산업에 적극적이고 그 굉장히 진취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속도전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4년에 100개면 한 1년에 25개씩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얘기가 그 꼴이 되겠네요. 야, 예. 진짜 빠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고로 1년에 제일 많이 올렸을 때 몇 개나 올리나요? 글쎄요. 한 10개 됩니까? 10개까지 또 안 될 그것도 것 안 같아요. 되겠죠. 예. 예. 자, 한두 개, 그러고 뭐 세 개? 한두 개. 저도요. 예. 우리는 위성 올릴 때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빌려서 쏴야 되잖아요. 아, 발사체를. 맞아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거의 그래왔으니까. 네. 이런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의 3, 4년 단위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일단 2003년에 유인 우주선 올렸고요. 2007년에 달 탐사 한 번 했었고 네. 2011년에 무인 우주선 도킹, 2012년에 유인 우주선 도킹, 예. 2019년에 창서 4호 인류 최초로 달 뒷면 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연이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도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당연히 인류 최초로 달 뒷면 간 거를 꼽을 줄 알았는데 네.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러시아도 가장 크게 놀라웠던 그 순간을 꼽은 것은 예. 우주선 도킹을 꼽더라고요. 도킹 기술이 워낙에 좀 어렵긴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것들은 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총알보다 빨리 가는 거 두 대가 어. 싹 만나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관 같은 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관을 연결했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속도가 틀어지면 팍 부서지겠죠. 아,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거리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같이 돌아야 되는데 음. 그걸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그 우주 공간에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두 대가 완벽하게 같이 옆에 붙어서 관으로 연결을 한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긴 어렵게요. 저는 영화나 봤으니까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가끔 엄청나게 잘생긴 우주 비행사가 조이스틱으로 그걸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나도 집에서 오락 좀 했는데 그렇죠. 많이 했죠 우리.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놀라워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1년 무인 우주선 도킹, 그다음에 2012년 유인 우주선 도킹 이 연달아 2개를 성공한 뒤부터 안 되겠다. 중국의 우주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견제해야겠다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게 그냥 가장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킹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중국이 세웠기 때문에 네. 예, 우주 정거장에서는 지상에서 쏘아 올린 다른 모듈 같은 것들을 끼워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점점 키워나가는 건데 미국이랑 러시아가 쏘아 올려서 이제 다른 나라들 유럽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 I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주 정거장이 중국 거 하나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텐궁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늘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주 정거장이 중국 것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도 이거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렇겠네요. 네. 기존에 있었던 것도 철거가 예정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가 우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합니다. 중국은 기관은 있었는데 예. 진작부터 만들어놨는데 법과 제도를 일부러 뭐랄까요? 구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요? 네. 일단 대표적인 중국에서 우주 개발을 중추적으로 이끌 국가기관으로는 국가항천국이라고 해서 우리 CNSA라고 하면 더 많이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중국의 나사라고 부를 수 있는 CNSA 이게 국가항천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천국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항천국의 바로 중국의 나사 같은 곳인데 여기도 비군사적 기구로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정보통신부 산하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국방부나 이런 데 산하가 아니라 철저히 상업적이고 과학기술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관을 설립했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가항천국의 어떤 법적 근거와 이거보다 좀 더 상위법인 우주개발법이라든지 국가우주법 이런 것들을 이 국가항천국이 설립되기 원래 전에 만들어야 순서거든요. 그 법이 있고 그거를 실행할 기구로 중국 항천국, 국가 항천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순서여야 되는데 그런 법은 오히려 한 20, 30년 뒤에나 조금씩 정비를 했고요. 이 기구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우주 개발을 이런 방향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를 4개만 천명을 합니다. 그 4개가 혁신, 그다음에 조화,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개방입니다. 이게 언제 발표가 된 4가지? 이게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 혁신, 조화, 평화, 개방 이 4가지를 천명을 해 가는데요. 아마 혁신은 우리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 최첨단 산업에 어떻게 보면 실험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연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바로 우주 개발이라는 걸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말씀드리면 러시아보다도 우주 개발을 평화를 기반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우주는 철저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를 초지일관 주장하는 건 러시아보다도 사실 중국이에요. 그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본인들은 후발주자로서 아직 우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기술 확보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뭐 무기까지 설치하고 그걸 운영 관리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은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가장 중심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니는 게 사실은 중국이고요. 그런데 이 스탠스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주와 관련돼서 군사적인 행보를 201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예. 2015년 이후부터는 드디어 군 조직 내에서도 우주와 관련된 조직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우주 관련한 각국의 현안을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중국인 게요. 아까 앞서서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법에 의거해서 예산 책정된 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한 여러 보고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아 얘네들 어디다 돈 쓰고 있었구나. 네. 이 돈을 써서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게 큰 그림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네. 이걸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그런데 그 법이 없으니 예. 보고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초창기 중국 우주 산업을 연구한 학자들은 딱 두 개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뭐냐 하면 우주 백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사 백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엔 군사 백서엔 있지도 않았고 우주 백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한천국, 중국 항천국에 있었던 그 국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백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백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국방 백서도 같이 꼭 열람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도 슬슬 우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도 군사적인 행보를 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들을 설득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를 역설하고 다니는 건 중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은 우주개발법이나 뭐 국가우주법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긴 있습니다. 하겠죠. 네. 예. 근데 그것들이 막 정밀하게 다 정비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크게 1000명만 돼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그거를 지침이나 세부 규칙 같은 것까지 잘 안 완비해 놓은 이유가 네. 본인들의 입장을 그때그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평화적인 목적을 더 강조하고 선언할 수밖에 없지만 예. 상황이 좀 달라지면 어떻게 보면 우주 공간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이 양대 패권 국가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결과, 다른 행보를 거쳐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혁신 평화 말씀해 주셨고. 예, 이 평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평화와 그 다음이 개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지 개방과 않습니까? 조화. 예, 두 가지가 조화도요. 맞습니다. 평화와 개방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민간의 우주 개발 사업을 개방해 주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예. 그 국제적으로 교류 협력하자예요. 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견제하고 좀 우주는 독자적으로 혼자서 개발하고 혼자 앞서가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우주 개발 관련해서 처음 설명드렸던 그 미국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PPWT라는 네. 공동 우주 규범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 PPWT가 뭐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냐면요. 외기권 내 무기 배치 및 외기권 목표물에 대한 위험 및 무력 사용 금지 조약입니다. 무력 사용 금지 여기서 예.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예, 요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2002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14년에 연달아서 유엔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 국제 조약에 우리 다 같이 유엔 회원국들이 서명합시다.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된지 쉽게 알 수가 있냐면요. 예. 중국은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모든 나라와 협력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그 협력의 결과물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PPWT라는 네.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유엔 총회 조약에서 표로 드러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PPWT 개정안 내용을 딱 담아서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딱 채택을 했더니만 대놓고 반대한 국가가 누구냐 하면요. 네.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근데 나머지 두 국가를 보시면 좀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실 수 있는데 네.
대놓고 반대한 국가가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이 4개국이 반대를 대놓고 했고요. 이때 투표에 참여한 국가가 129개국입니다. 네. 그리고 EU 회원국, 전체 EU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예. 기권을 합니다. 유럽은 기권을 한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네요. 네. 예. 자, 그 얘기는 뭐다? 야, 그동안 중국이 유럽을 설득해 오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유럽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함께 어떤 한 발짝이 뭐 한 팀이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유럽도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과 같이 우주 과학, 순수 과학입니다, 물론. 그리고 기상 관측이라든가 그리고 심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측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긴밀히 협력해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주장이 또 평화를 외치는 건데 그 명분을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기 설치하지 말자는 건데 그것도 네. 반대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미국 눈치도 이제 보이고 네. 그래서 EU 회원국을 포함한 46개국은 기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주 관련 연구기관으로 따지면 미국은 나사가 있고 이제 유럽은 이사라고 하는 네. ESA라는 유럽 우주국이 있는데 결국에는 연구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랑 함께 갈 수밖에 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노선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의 독주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걸로 느껴질 거고 네. 예, 우리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예 나 혼자 독주는 못하지만 유럽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의논하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반대를 던지던 기권을 하던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규범에 대한 패권을 분명 비토놓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반대표를 던졌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을 지는 거일 수도 있으니 네. 그러면 나도 중요한 캐스팅 보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권.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네요. 네, 저는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쭤본 거고요. 예,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심중을 모르는 거니까 해석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였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사실 EU 회원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고 유로존에 가입하고도 싶어하고 나토에도 편제되고 싶어하는 국가인데 분명한 노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결의 행보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되게 참 흥미로운 그 분석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유엔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표를 행사해 왔느냐 보면요. 이거는 뭐 진짜 우리 뭐라고 할까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최우방 미국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들의 의사결정 표의 행방과 우크라이나가 거의 똑같았던 적이 많아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는 분명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받은 처사는 엄청나게 섭섭할 거고요. 여기서 또 시사하는 게 많으네요. 그렇죠. 예, 늘 찬성만 하고 따라가다 보면 네.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우리나라랑 제가 굳이 크로스업을 뭐 이런 걸 뭐 비교하지 않더라도 해석하지 않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절로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뭘 해줬길래 이렇게까지 의사결정 표에서 네. 중국에게 그래도 나쁘지 않는 결로 결정이 됐는지 이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2부에서 해야 그래야 될 되겠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예.
다른 국가들과 중국은 어떻게 그 개방적 협력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 마무리 쪽에서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 끊어졌는데요. 네,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꼬셔왔다.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우주 개발의 파트너는 당연히 러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혼자 뭔가 대립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미국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으니 러시아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연대에 어떻게 보면 대우를 같이 하면서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천명을 합니다. 네. 그 세 개 분야는 발사체, 그다음에 엔진 개발, 달 탐사 요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같이 뭐랄까요? 공동 연대를 하고 공동 개발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라 그럴까요? 세 개를 이렇게 분류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인 국가들로서 두 국가가 같이 하겠다라고 천명한 것들이고요. 네.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도모하는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냐면 예. 우주항법 시스템. 내비게이션이죠. 글로나스 러시아. 예, 그리고 중국은 베이더우라고 하죠. 베이더우. 예. 중국의 베이더우는 북두 질성할 때 북두입니다. 아, 그 뜻이군요. 네. 베이더우가 네.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요. 중국의 우수함, 중국의 위대함을 선전선동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1대1로 사업으로 진출한 모든 국가들에게 지표 잡고 좌표 찍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날씨 시스템 이런 거는 토목 건설할 때 중요한 어떤 정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 그 도로가 놔지고 나면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1대1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 베이더우를 열어준 겁니다. 너희들이 편하게 사용해라. 이제 미국의 GPS 쓰지 않아도 돼. 네, 이렇게 하면서 더 싸게 해줄게.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이 베이더우에 제일 먼저 사인했던 국가들은 놀랍게도 사우디예요. 중동 국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집트고 세 번째가 이란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베이더우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단순히 미국의 GPS 쓰지 말고 베이더우 쓰시는 게 어때요?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무슨 싸움에 그냥 끼어드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두 번째로 협력하려는 게 글로나스하고 베이더우의 협력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위성을 더 많이 띄워주면 네. 항법 시스템이 더 정교해지는 겁니까? 정교해질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20넉 대만 되면은 충분하다라고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구의 전방위에 있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 위에 있는 위성이 이렇게 신호를 감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신호라는 거는 빛과 같은 전자기파인데 직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뚫을 수는 없으니까 위성 연계를 해서 그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6개 궤도에 한 궤도당 3개. 근데 추가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뭐 할 수 있으니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한 궤도당 4개 해서 24개만 있으면 지구의 모든 곳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정밀성에 더 면밀하게 그거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예. 그래서 아마 뭔가 정밀함이라든가 위성이 제대로 작동 안 됐을 때 스페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베이더우와 글로나스 두 시스템의 협력 체계를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초창기에는 사우디, 이집트, 이란에게 베이더우 쓸 수 있는 그런 MOU 각서와 이런 시스템을 열어줬는데 그 뒤가 더 무시무시한데요. 그 이집트와 사우디, 이란 어떻게 보면 세 국가가 아랍 국가의 맹주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 국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양해각서 체결하고 다 사용하기로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해 놓은 거니 그 다음은 어디랑 체결을 했다?
아랍 국가 연맹하고 체결합니다. 네. 이거는 전 아랍 국가들에게 베이더우 시스템을 든든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연맹은 UAE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예. UAE는 아랍 에미레이트고요. 네. 아랍 국가 연맹은 진짜 전 이슬람 국가들의 유엔 같은 곳입니다. 네. 예. 이런 데서 베이더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들을 체결하고 예.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중동 국가를 자연스럽게 우주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를 그 다음 공략하는데요. 네. 요즘은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숫자를 세봤더니 한 100여 개 국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돈 있는 국가들만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은 돈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발사체 기술도 없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예. 그리고 위성을 그냥 올리는 거는 어떤 정치가가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주 개발 시대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용으로 할 수 있지만 네. 그 위성을 관리하고 계속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적으로 정비하는 건 우주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에. 그렇죠. 근데 그것도 특정 국가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고 그걸 운영하기에도 부담될 수 있는데 네. 그럼 그것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중국이 해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이지리아 통신위성 완성이라는 걸 올릴 때 이것도 중국이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위성 올릴 때도 중국이 도와줬고 네. 볼리비아 위성 올릴 때 중국이 도와줬고 라오스도 얼마 전에 위성을 올렸는데 네. 그것도 중국이 도와준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국가들 터키,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등 소형 위성 올리거나 소형 위성에서 상업적인 서비스할 때 일부 기술 제휴라든가 일부 역할을 중국이 해주는 과정들을 계속 늘려왔고요. 예. 이거는 미국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더 잘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고 할 때 잘 안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기도 하는데 깐깐하게 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투자 여력이 있을까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우주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협력이라는 부분을 잠깐 첨언하자면 예. 위성을 그냥 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네. 지상이랑 교류를 해야 되고 예. 통신을 계속하면서 이 위성이 잘 돌고 있는지 봐야 되고 위성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은 관제 센터라고 하는 온갖 컴퓨터와 이게 모니터들이 쫙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게 있어야지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의 신호들을 파악하고 근데 그거를 세우려면 우주기지 하나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걸 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 중진국 이하 국가들에게도 선심성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공조를 같이 해왔고요. 굉장히 개방해서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 네. 그리고 유럽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유럽 가고는 유럽 우주 협력 대강이라는 어떤 그 계획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네. 심우주 탐사, 공간 과학, 지구 관측, 탐사 서비스, 우주 파편물 등에 대한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양풍 및 자기층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위성 사업 이걸 드래곤 프로젝트 3기라고 부르는데 예. 이것까지도 유럽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더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협력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예. 중국과 브라질은 일찍부터 위성 관련한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1988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브라질이 워낙 항공 분야에서도 선두 국가이다 보니까 예.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브라질과 이제 요즘 들어서는 단순히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한 사업도 같이 하는데 얼마 전에는 브라질, 중국 30주년 우주 뭐 이런 기념 행사를 할 정도로 역사도 진짜 오래된 이런 그렇군요. 경우가 확인이 되죠. 예. 예전에 박정원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네. 경비행기 같은 맞습니다. 것들. 그래서 우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중국과 브라질이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독주를 막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이라는 정책 기조, 그리고 그 개방과 평화를 맞물려서 이용하는 거죠. 네. 이 개방된 구조 속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우주 개발은 다 평화적으로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화는 뭐냐면요. 예. 중국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도저히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과학 같은 경우는 네. 유럽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태양풍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외국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거는 예. 중국 내 민간 기업과 같이 하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는 걸 조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혁신, 조화, 평화, 개방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연계해서 개방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느끼고 우주 경쟁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철저히 미국 한 거 따라잡기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놀라게 했던 몇 가지 기술을 보면 이것도 미국 나사가 했다기보다는 민간 기업이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사는 우리 같은 뭐랄까요, 전문가들이 네. 모르는 아주 정교한 세세 분야를 연구해서 엄청난 기술을 확보했겠죠. 근데 우리가 본 건 가시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한대.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생겼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중국도 이 두 가지 사업을 먼저 따라잡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요, 신기건 어젠다라고 중국 내에선 부르는데요. 이 중국도 우리가 적외도 위성 올려서 우주 인터넷과 관련된 위성망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중국의 1등 이통사인 차이나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판 스타링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 확보예요. 이것도 중국이 한 4개 회사에게 관련 어떤 예산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대표적인 대학들에게 연구시킨 것들을 그 기업들에게 자꾸 전수해 가면서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을 지금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4년 동안 100개 위성을 쏘아 올리면 발사를 막 100번 이상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그렇죠. 비용 절감에는 엄청난 목표가 될 테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목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크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추진하는 가시적인 목표고요. 예. 그러면 이거 그냥 돈만 쏟아붓고 나중에 결국 러시아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러시아를 봤잖아요. 중국은.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선택한 게 이 두 가지는 미국의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중국 정부에서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총액을 계산한 게 아니라 우주 개발 사업에서 요쪽 퍼센트에서 요쪽 부분에서 몇 퍼센트 이득이 나올 거고요. 요쪽에서 몇 퍼센트 이득이 나올 겁니다 하고 비율을 오픈한 게 있는데 네. 통신 쪽에서 우주 개발 이익의 한 60%가 나올 거다. 그게 아까 스타링크를 포함해서 아까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뭐 라오스 같은 곳에서 위성 올린다고 할 때 그거 대신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 수익의 한 60% 될 겁니다고요. 그리고 38%가 글로나스와 협력하는 내비게이션. 예. 이쪽의 이득을 한 38%로 잡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가 지구 관측. 아직까지는 군사적이고 이런 것들은 싹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업적인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상업적이지 않지만 우주 개발의 어떤 상징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앞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한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건지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목성 탐사를 최초로 하겠다고 하네요. 어렵습니까? 목성 탐사를 아마
그 목성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탐사라고 하면 그거 예. 아닐까요? 바깥은 돈 적이 많이 네. 있잖아요. 뭐 어렵죠. 왜냐하면 뭐니까요. 좀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궤도 계산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어렵죠. 어려운데 네. 뭐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목성을 한 번도 그 목성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들어가서 없으니. 그 관찰을 성공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죠. 뭐든 처음 하는 건 다 어렵겠죠. 네. 그리고 화성에서도 뭐 세계 최초의 여러 가지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또 우주 쪽 전문가들은 중국이 화성이 아니라 목성이래. 여기에 또 깜짝 놀랐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예. 본인들이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죠. 텐원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행성 탐사는 뭐 1호는 화성인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더 재밌는 걸 네. 발견했는데요. 1km 길이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네. 우주로 띄워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패널은 지상 위에 있으면은 구름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발전이 좀 그렇죠. 양이 더디고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변화도 많고 그런데 아예 그래서 우주로 띄워놓고 태양을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받는 시스템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1km짜리 태양광 패널을 띄우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대요. 1km면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표면에 있을 때보다 10배가 어쨌든 올라가면 10배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고 1년간 수집하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시추할 수 있는 석유 총량의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주에서 생산한 그 에너지를 지구에 어떻게 가져오죠? 그 마이크로파로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전자기파 빛을 예. 쏘면 이쪽에서 또 그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바꾸는 거죠. 예. 네, 그런 기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예. 35년을 목표로 지금 달리겠다고 계획을 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국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들을 내놓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게 하는 예. 세상을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경쟁에 대해서는 후발주자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네, 목표를 많이 관심이 세우고 많다. 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와의 공조는 아까 말씀하신 러중연대. 그래서 위성 항법 장치. 그다음에 엔진 개발, 발사체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쨌든 착착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미국을 견제하는 것도 다른 국가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걸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와도 맞습니다. 잘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행보를 또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예. 저는 계속 제가 우리 방송 바깥에서 우리 그 오승은 아나운서께 계속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한 건지 계속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저도 고민해 볼게요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사실 자금 여력이라고 하는 건 미국보다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성과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팍팍 내느냐 했을 때 제가 중국은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주 개발에 참여한 그 전문가들, 성과를 낸 전문가들을 국가 영웅화 해버려요. 엄청나게. 약간 미국식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과학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네. 나 우주에 꿈을 품었어.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그쪽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우주의 날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했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백오피스라고 부르는데 센터에서 앉아가지고 일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조망해주고 비춰주고 그리고 최초의 우주인 누구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방송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분야의 스포츠 스타가 한번 되게 잘 나가면 그쪽에 쪼르르 가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박세리 퀴즈, 맞아요. 뭐 김연아 퀴즈 있잖아요. 그런 네. 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고 매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또 우주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주요하다는 게 이게 제 평가가 아니라요. 중국 내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략들이 어쨌든 잘 먹히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네. 드는데 난관은 없습니까?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왜냐하면 아까 그 오프닝에서도
중국 안팎에서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네. 예,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어려움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우주 개발 협력을 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네.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안 한다든지 순수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곳들도 뭔가 얘네들 좀 딴 생각이 있는 국가다 해서 교류 협력을 같이 못한다든가 미국의 연구비를 수령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중국과 공조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그러면 본인도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 군사화도 하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협상하는 그 반열까지 올라가면 다른 나라의 중요성이 좀 나름대로 식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럴 상황까지 왔다라는 걸 지금 미국이 역으로 흘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게 SS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교통 관리라고 해서 STM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우주를 평화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비돼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일단 우주에 내가 올린 위성들 다른 나라 위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주 상황 인식이 다 공유되고 같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예. 그렇죠. 그걸 SSA라고 네.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관이 가서 그쵸. 이게 손신호로 네. 빼세요 막 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우주 교통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STM인데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안 해요. 오. 아니 평화적으로 한다라고 해놓고선 왜 이쪽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미국과 다른 어떤 견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법망에 대해서는 뭐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런 파트까지 들어가 버리면 왜 얘기를 안 하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주의 경찰 노릇을 본인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트럼프 1기 때 했죠. 네. 트럼프 1기 때 그걸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이 SSA하고 그다음에 STM에 대해서 분명한 그 노선을 트럼프 1기 때 천명을 했어요. 우리 미국의 사유재산이 너무 많아 우주에. 네. 그래서 그 사유재산 상황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우리 사유재산을 누가 침해했는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기 위해서 교통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예. 이런 논조가 아주 문장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유재산이 침해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안관 역할을 우주군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중국이요? 예. 중국은 그것도 있는데 그럼 너는 다른 나라가 다 같이 할 거니 했을 네.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벌써 100여 개국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단일 대오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이 너무 압도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가 일부 필요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우주 개발 사업에 공조를 해왔던 것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선 한국마저도 독자적인 우주 개발 사업 역량을 갖춘다는 건 나중에 경쟁 국가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나이지리아,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위성 올릴 때 중국이 비싼 값을 올려준다고 하면 한국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좀 더 강하게 포섭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외국과의 공조가 분명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는 어디서 또 답을 찾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 많고요. 심지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자신들 같은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인도를 비롯해서 파키스탄이나 우주 발사체라든가 미사일과 관련된 역량 높은 국가들도 자신들 프로젝트에 대거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해야죠. 잘 안 알려주고 깐깐하게 구는 미국 어떻게든 설득해서 좀 알려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뭔가 우리도 그쪽에 프로젝트에 유럽도 들어갔으니 우리도 또 슬쩍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가 얘기하시는 어떻게든 독자 개발 또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될지. 줄타기와 독자 개발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양강 구도가 지금 거의 견실하게 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독자 노선을 가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좀 나란히 서고 싶어하는 중국 이걸 살펴봤더니 우주를 통해서도 이런 국제적인 정세와 비슷한 것이 확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를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